아무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여기 열대 기후인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 그 다음에 여기는 온대 기후인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곳,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사막인 곳, 건조한 곳, 그 다음에 1년 내내 습윤한 곳. 우리 대기 개순환과 관련해가지고 대략 위도 때가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은 위도 때 같은 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뒤에 가면 열대, 온대, 그 다음에 냉대, 한대, 건조기후 나오면서 뒤에서 자세히 할 부분이에요. 이거 거의 목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차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가 가운데가 적도가 있고 여기가 북극점이고 이쪽이 남극점이죠. 남이 90도, 북이 90도니까. 자, 그래서 얘가 평균을 내면 적도 저하대가 가장 강수량이 많지만 6월과 8월 북반구가 여름이 되고 12월부터 2월까지 남반구가 여름이 되죠. 그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강수량 분포가 살짝 달라진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적도를 기준으로 6월부터 8월까지는 적도보다는 조금 북쪽 지역이 강수량이 제일 많죠. 적도 저기압대가 살짝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열적도가 살짝 북방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남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강수량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위도대하고 여기 위도대예요.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강수량이 많을 때랑 적을 때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적도 근처니까 기온은 높은데 북반구를 기준으로,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6월, 8월 여름철에는 적도 저기압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수량이 많은 데에 비해서 12월부터 2월까지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얘는 북반구의 사바나, 얘는 남반구의 사바나. 당연히 대칭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해당하는 여기 적도 근처는 6월이건 8월이건 12월이건 2월이건 얘가 강수량이 어느 정도는 계속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온이 높고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계속 많이 내리는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 이걸 보고서 그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해류는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그냥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위도예요. 위도에서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되니까 그림을 막 그리지 말고 하나 그릴 때도 위도를 생각하면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다 일단 적도를 표시해 볼게요. 적도 어디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 한번 설명했었죠. 자, 이게 싱가포르 제일 끝, 여기 말레이시아 제일 끝에 여기 싱가포르인데 여기가 적도고요. 아프리카에서 움푹 들어갔는데 살짝 밑에가 적도예요. 거기 라인을 따라서 쭉 그리면 여기가 대충 적도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바람도 적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처럼 해류도 적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제일 더운 지역이니까. 무역풍이 적도부터 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상승기후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무역풍이 북쪽 무역풍, 남쪽 무역풍이 부니까 적도 근처에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북적도의 해류, 남적도의 해류라고 되어 있는데 해류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고 바람을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다가 대륙을 만나면 이렇게 고위도로 가는데 얼마만큼 가냐면 편서풍이 부는 위도대까지. 편서풍은 30도에서 대략 60도까지 불기 때문에 그 위도대가 되면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대륙을 만나면 이게 다시 적도 쪽으로 돌아오게 돼서 적도에서 멀어지는 거 얘는 난류, 얘도 난류. 그 다음에 다시 적도 쪽으로 돌아가는 얘는 한류, 얘도 한류가 될 거죠. 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위도 대륙의 서쪽 지역, 중위도 대륙의 서쪽 지역에 사막이 형성이 된다. 그게 포인트였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막 형성이 돼 있고 얘가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하고 달리 여기 지금 대서양은 잘렸잖아. 잘렸어도 대서양도 큰 바다니까 여기 적도에서부터 이렇게 해류가 가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자, 그래서 얘도 한류이기 때문에 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남이부 사막이라고 하는 역시 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빨리 넘길게. 별 볼 일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혹시 설명했던가요? 자, 이게 참 안타깝지만 이런 거 보고 포기하는 참 의지가 약한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다른 과목이랑 달리 세계 지리는 지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물론 그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 지구를 표현하는 거라서 잘 보면 딱 한 번만 잘 보면 얘가 어디를 나타낸 건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을 안 봐서 지리를 버리더라고. 그러면 늘 핑계를 대요. 자기는 지도를 원래 못 본다고. 원래 못하는 게 어딨어? 아예 시도 잘하는 거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봤더니 정보들을 보면 여기에 북이 90도라고 써있죠. 북극점이야. 그 다음에 얘는 남이 90도라고 써있고 남극점이에요. 얘는 지금 지구를 북극하고 남극에서 본 거 두 개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잘 보면 이게 북아메리카인지는 알아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지도 꺼내놓고 봐봐요. 여기 알래스카가 있고 여기 허드슨만이 있고 여기 그린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미국이고 캘리포니아 쪽이고 이렇게 땅이 좁아지다가 이제 남아메리카가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양은 조금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지도는 늘 왜곡되기 때문에 모양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거 딱 보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리고 지구니까. 됐어? 자, 근데 이건 알아보는데 학생들이 이걸 못 알아봐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자, 북극점을 기준으로 이쪽이 아메리카면 당연히 이제 북반구에 있는 대륙, 이쪽이 아시아하고 유럽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재 180도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이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보이고 영국 보이고 여기 유럽 쪽 보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일본이고 얘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네. 잘 모르겠으면 뒤집어 보라고. 뭐 알아서 안 뒤집어 보는 거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래서 얘는 숫자를 보고서 북반구를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얘는 남반구를 나타낸 거다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 다음에 여기 남아메리카 주변에 큰 섬 없죠? 얘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뭐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결국 남반구에 있는 대륙과 큰 섬들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천천히 보면 나중에 안 헷갈려요. 물론 이걸 공간감이라 그러는데 뭐 어쩌겠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적도에서 극을 향해서 흐르는 바닷물은 난류, 반대로 극에서 적도 쪽으로 흐르는 바닷물은 한류.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A 난류야 한류야? 난류. 지금 극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방향 자체가. B는 한류, C는 난류, E 난류, D는 한류. 그냥 그것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됐니? 이런 문제는 참 여러분들 나중에 틀리고 나면 되게 속상할 수도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리를 문제를 출제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도 모양을 바꾸면 학생들이 이 자체로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가 어려우면 내용은 되게 쉬워요. 겉만 안 보면. 듣고 있지? 자, 얘도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어장 표시했는데 뭐 이거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용어 하나만 설명하려고. 자, 여러분들 난류가 이렇게 흐르고 북극에서부터 차가운 바닷물이 내려와서 한류가 내려와서 만나는 바다 있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바다를 무슨 수역이라고 불러?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바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애들 뜻은 잘 몰라도 이렇게 거의 기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조경수역이라고. 자, 그래서 지구 차원에서 만나는 거대한 조경수역은 당연히 큰 어장이 돼요. 그냥 전 세계에서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이 우리나라 근처다. 그 정도만 상식 수준에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엘니뇨 현상. 이름 들어본 적 있죠? 엘니뇨란 말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게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생 무렵에는 이상 기후현상이 나타난다. 이상 폭설, 이상 한파, 이상 폭염 그런 게 나타나면 그 원인을 전부 다 엘니뇨 탓이라고 불렀었어요. 원인을 정확히 모르니까 엘니뇨가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엘니뇨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긴 한데 세계 지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봤더니 역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도망가더래요. 다른 과목으로. 그 엘니뇨가 공식적으로 빠졌어요.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다음에 교재 업데이트 할 때는 이거 지우려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해결해 줄게.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제일 앞에 나오는 고지도, 그 다음 뭐 세계화, 지역화, 그 다음 뭐 지역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지리 정보 체계 해가지고 앞에 부분은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되죠. 거기에서 12문제가 나올 거예요. 기후 앞에까지 해서 그 다음에 기후부터 13문제가 나올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계속 기후 기초 다지기만 했잖아. 근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를 안 낼 수는 없어서 문제를 낼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기출 문제집에 기후 기초 다지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지금 문제 완전한 문제 형태는 아니지만 핵심 내용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죠. 이거 살짝 변형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가 없으니까 기출 문제집에 여기는 지금 선생님이 빨리 포인트 잡아줄게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걸 지금 정리할게요. 자, 정신 좀 차리고. 자, 페이지가 넘어갔죠? 지금 이게 몇 페이지지? 56페이지. 자, A, B, C 세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이제 우리가 좀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좀 감이 생겨요. 아, 얘는 내륙이구나. 얘는 서안이고 얘는 동안이구나. 그럼 또 뭘 짐작할 수가 있냐면, 아, 얘는 중위도를 물어보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 저위도는 계속 더우니까 그냥 이렇게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랬잖아. 그냥 고위도는 늘 추운 거고, 시기에 따라서 내륙이 덥기도 하고 내륙이 더 춥기도 한 중위도 지역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시아를 물어보건 이쪽 아메리카를 물어보건 또는 남반구를 물어보건 똑같아요. 중위도 지역의 내륙이냐 해안가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그래서 포인트는 A, B, C 중에 어디가 가장 연교차가 크다. B가 제일 크죠. 여름에 기온이 제일 높고 겨울에 온도가 제일 낮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 중위도 지역이니까 어떤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무역풍, 편서풍, 북동풍 가운데 편서풍. 자, 그러면 A는 편서풍이 이렇게 지금 잘렸지만 대서양에서 불어오니까 바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고, 자, 바다 온도 변화가 적죠.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A는 온도 변화가 큰 편이다, 작은 편이다. 작은 편이다. 서안 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여기 C는 같은 해안가 지역이지만 기본적으로 편서풍이 대륙 쪽에서 불어오니까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그래도 큰 편이다. B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연교차를 봐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북반구니까 1월달이 제일 기온이 낮죠. 그래서 1월달 기온만 봐도 세 지점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일 추운 지역, 그 다음 추운 지역, 여기는 별로 안 추운 지역.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원리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문제보다는. 됐죠? 넘어갈게요. 참고로 여기 B 지점은 겨울 되면 영하 평균 한 30도까지 떨어져요. 아침에 한 영하 40도, 한낮에 해가 좀 뜨면은 영하 한 20도, 평균 되면 영하 한 30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문제는 뭐 여유를 갖고 설명하면 충분히 풀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게 어렵더라고요. 이거 두 개는 지금은 넘어가세요. 나중에 세계지리 정부 진도가 끝난 다음에 2학기 말에 복습할 때는 그때 보세요. 수준에 맞게 해야지. 자, 페이지 넘겨서 57페이지. 자, 이 그래프, 자, 밑에 내용을 읽어봤더니 그래프는 특정 위도 때의 대기 대순환에 따른 하월풍의 바람 장미를 나타낸 것이다. 단 극동풍은 제외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바람 장미는 동서남북 바람의 풍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바람이 주로 어떻게 부느냐.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얘기 기억나?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다, 아니면 불어가는 쪽이 기준이다? 오는 쪽이 기준이죠. 자, 그러면 가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관측 지점인 거예요, 가운데가? 지금 가운데서 관측한 거잖아. 그럼 얘는 북동풍이에요, 아니면 남서풍이에요?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며. 그럼 이게 이렇게 불어갔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부는 바람은 남서풍이죠. 그렇잖아. 근데 지금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말했잖아요. 전부 다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또 관측 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얘가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이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말로는 쉽게 이해하는데 바람은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쵸?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뭔가 표시가 돼 있으면 이쪽으로 불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측 지점을 향해서 불어왔다는 뜻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가 여러 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려줬던 이 그래프 있죠? 그래프에서 이 그림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살표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부는 바람은 북동풍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 바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잖아. 지금 항상풍인데 북동풍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위에, 제일 아래 얘는 지금 잘라서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는 바람은 여기 북동무역풍이 될 것이고요. 이 바람은 지금 이렇게 부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바람은 이렇게 남동풍이 부니까 남동무역풍 이걸 나타낸 걸 거고. 됐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쓱쓱 풀면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약간 초보 시절이니까 바람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거 그리라고요. 여기가 더 있으면 상승기류, 하강기류, 상승기류, 하강기류 또 그리면 되고. 됐죠? 됐어? 그렇게 하면 밑에 있는 내용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풀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시험 보기 직전에 질문 받을게요. 아마 충분히 다 풀 수 있을 거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또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건데 보면서 복습할게요. 자, 보자. 고개 좀 들고. 야, 우리가 지리를 학원 가서 따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인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험 문제는 내가 내는 거잖아. 뭐 이제 지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리는 뭐 문제를 꼬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 근데 정말 국어, 영어, 수학은 참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데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답답해. 응? 아무튼 자, 얘는 봤더니 북극이고 적도죠. 그러니까 지금 북반구만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이 약해서 이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도 대륙의 서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아프리카하고 유럽 쪽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그대로 복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가 적도를 기준으로 7월 달에는 적도 수렴대가 적도보다 살짝 북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아열대 고압대도 원래 이치보다는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왔고 얘도 전체적으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반대로 약간 남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적도에 가까워서 기온은 높지만 우기와 건기. 그쵸? 여기가 사바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도 때는 늘 건조한 바람이 부니까 여기는 사하라 사막 같은 사막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편서풍의 영향을 1년 내내 받는 지역 편서풍 또는 한대 전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서한 해양성 기후 영국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영국하고 사하라 사막 사이 부분 지중해 근처는 여름의 건기, 겨울의 우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북극 근처는 늘 추운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요. 당연히 열대부터 한대까지 쭉 가면서 기온은 무조건 당연히 낮아지지만 건기, 우기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는 건기, 우기가 없는 거고 건기, 우기가 있는 거고 여기는 건기밖에 없는 거고 여기는 건기, 우기가 있는 거고 이게 대기 대순환의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자, 아무튼 이건 뒤에 가면 열대, 온대 기후를 이해할 때 이게 다거든? 내가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해류도 뭐 앞에서 복습했으니까 역시 난류, 한류만 찾고 넘어갈게요. 자, B는 난류야, 한류야. 난류. D도 마찬가지로 난류죠. 그 다음에 C는 한류. 그 다음에 여기 A도 한류가 되겠죠. 그래서 난류, 한류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하는 얘기지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냥 정리하는 거지, 정리.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딱 정리해주면 나중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시험 끝나면 잊어버릴 기세인데? 응? 그러지 말자. 좀 쌓아가는 공부를 좀 하자. 야, 우리 지금
고기압 저기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해류까지 왔는데 거기서부터 하나씩 살을 붙여나가면 원리가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급하니까 문제 갈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기후 구분으로 갈게요. 기후 구분. 기후 구분. 자, 기후 구분은 선생님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끼고요. 그래서 전략을 좀 수정했어. 원래는 이게 좀 더 설명하는 방법 노하우가 늘어서 이렇게 차분차분 설명을 하면 애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우리 반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너무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마치 책에서 목차 설명하듯이 어차피 열대기후, 온대기후 다 뒤에서 차근차근 공부할 거거든. 그래서 목차를 공부하듯이 보듯이 큰 틀만 잡아줄게요. 됐어? 그래서 여기 자체에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뒤에를 이해하는 기본 바탕이 되니까 큰 줄기만 이해하겠다고.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세계 기후를 갖다가 기온, 강수, 바람 등을 이용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정확한 기준은 모르더라도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알고 있죠. 그다음 그거 외에 건조기후, 사막 같은 것도 있죠. 그다음 우리가 툰드라처럼 되게 추운 데도 있잖아. 이제 그걸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기후 지역이 분포하는지 이렇게 흐름만 좀 보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사람 이름 하나 적을게요. 자, 쾌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 봤더니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어느 나라 이름인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인데. 독일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살다 간지도 거의 100년쯤 되신 분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원래는 식물학자였는데 기후학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기후 체계를 식물을 바탕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사실 기후가 달라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걸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무하고 풀이에요. 기온이나 강수량 같은 게 달라지면 자라는 식물이 달라지잖아. 이해돼? 그런데 이 분이 경험적으로 전 세계를 조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A라는 그런 식물이 자라고 여기는 B가 자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도 다른 거잖아. 그 경계선을 갖다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됐어? 근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분이 경험적으로 이걸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깔끔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온대림이라는 게 있어요. 온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뭐 말하는 걸까? 대표적인 온대림 뭐가 있을까? 온대 기후 지역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 단풍나무 같은 것들. 이파리가 넓은데, 그래서 봄에는 싹이 나오고 이파리가 막 커지다가 가을 되면 낙엽이 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걔가 대표적인 온대림이야. 자, 그런데 이것보다 좀 추운 동네에 가면 우리가 냉대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요. 자, 냉대림을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전나무 같은 것들. 잎사귀가 되게 뾰족하고 바늘 같은 나무들 있잖아. 침엽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분명히 자라는 지역이 다르잖아. 그 경계 부분을 봤더니 어떤 기준이 있더란 말이지. 이걸 경험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됐어? 됐어? 예, 그런 거 정리하는 거야. 어쨌든 큰 맥락만 잡을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거 당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기만 하시면 돼요. 됐니? 그럼 설명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구를 이렇게 그리면 세계지리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는 건 원 그리는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 늘어나는 거. 나름 잘 그렸죠. 자, 아니면 말고. 자, 볼게요. 그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일단 식물의 종류를 선생님 구분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 지금 이게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한 명칭은 식생이라고 해요. 식생. 자라는 식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자, 식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인데 나무를 우리가 한자로는 수목이라고 해요. 나무 숫자의 나무목이에요. 됐어? 그 수목은 나무를 말하는 거다. 그다음 나무 말고 우리가 풀 종류 있죠. 그 식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하기 전에 일단 선생님이 말만 해줄게. 열대림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정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온대 기후 지역에 있는 나무랑 다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랑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나무랑 다르잖아. 됐어? 그 다음에 온대림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나무들. 그치? 그 다음에 냉대림이라고 부르는 나무들이 있고. 됐니? 됐어? 그 다음 나무가 자랄 수 없지만 풀이 자라는 것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사바나 기후 있죠? 풀이 자라죠? 동물의 왕국. 근데 거기에 있는 풀은 키가 큰 편이야, 작은 편이야? 자, 어디하고 어디하고 비교하면 되냐면요. 몽골하고 탄자니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디 있는 풀이 키가 커? 탄자니아 쪽이 훨씬 더 풀이 키가 크죠? 몽골 쪽은 초원은 초원인데 풀만 자라는데 나무는 없는데 풀이 작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식생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기후 지역을 나눌 거라고. 됐죠?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빨리 끝낼게요. 자, 첫 번째. 자, 여기가 지금 적도인데 적도 근처를 갔더니 우리가 보통 열대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요. 자, 그래서 여기를 페펜이 열대기후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열대기후.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학자들은 단순하게 구분하고 싶어 하거든. 명료하게. 그래서 그걸 기후를 썼어요. 그러니까 열대기후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여기를 어떤 기후다라고 기호를 쓰면 편하니까. 그다음에 열대기후는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요. A라고 써요. 대문자 A. 자, 의미는 하나도 없고요. 적도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적도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기후 때 A라고 적은 거야. 됐니? 됐니? 그 다음 아까 페펜이 유럽 사람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쪽을 기준으로 보면 열대기후 위쪽에 뭐가 있냐면 사하라 사막이 있죠. 그렇잖아? 자, 그래서 여기 이쪽 지역에만, 자, 아시아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만 건조 기후가 있는데 이 기후를 갖다가 이제 페펜은 알파벳 B라고 지금 나타낸 거예요. 유럽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하라 사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겠지. 유럽 바로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으니까. 됐죠? 그다음 자 이제 사하라 사막 위에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있으니까 이게 온대 기후고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쪽으로 와서 보면 열대 기후 위에 동남아시아, 뭐 중국, 우리나라 해가지고 또 온대 기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대체로 고위도 지역에 뭐가 있냐면 온대 기후가 있어요. 온대 기후. 온대 기후는 이제 글자 그대로 온대림이 자라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알파벳 뭐라고 붙였냐면은 그냥 순서대로예요. C예요, C. 유럽을 봤더니 A, B, C인 거잖아. 했니? 자 그러면 온대 기후 지역보다 더 추운 데가 냉대 기후 지역이고 알파벳은 당연히 D가 붙겠죠. 자, 여기는 냉대림이 자라는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알파벳 D를 써서 나타낸다. D를 써서 나타낸다. 됐니? 그다음 냉대 기후보다 더 추우면 너무 추워서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툰드라가 나타나고 더 추워지면 아예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빙하 지역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추운 동네를 뭐라고 불렀냐면 산대 기후라고 지금 구분을 했고요. 알파벳 뭐를 쓰냐면 E를 써요. 자 물론 여기 A부터 E까지는 큰 기후를 지금 나누는 거고 1차적으로 나누는 거고 알파벳 대문자를 써서 구분했다. 됐니? 네. 열대는 열대는 다 온대는 다 냉대는 냉대는 다 한대는 너무 추워서 네. 안 자라고 건조는 뭐예요? 건조도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을 건조 기후라고 불러요. 네, 내가 좀 정리해서 해줄게. 자, 그래서 자, 정신 좀 차리시고.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반보다는 깨어 있는 지금 비율이 훨씬 높아요. 자, 옆에 자는 친구 좀 깨우자. 자, 결국 이거 모르면 우리가 지금 거의 앞으로 2달 가까이 계속 기후랑 과학이랑 연결해서 지연까지 할 건데 뒤에 있는 부분 이해를 못하고 계속 외워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단순하게 외우는 건 재미없거든. 귀를 깨워줘. 모두 과목이 마찬가지잖아. 쌓여가는 게 없으면 결국 그때 그냥 단순하게 외우게 되잖아요. 근데 설명 들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거 지금 계속 되풀이하는 거야.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 따라온 애들은 할 만한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죽을 맛인 거고 그리고 잘 따라온 학생들은 내년 되면 되게 나한테 고마워할 거야. 쌤 덕분에 3학년 이렇게 수험생활 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세계들이 정말 이렇게 쌓여가면 나중에 복습할 게 정말 없거든.
실제로 그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내년 됐을 때 사회탐구 과목 이미 한 과목을 끝내고 3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수험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져요. 제일 안 좋은 애들이 2학년 때 그때 말했잖아. 2학년 때 배우는 사탐 과목 지금 당장 하기 싫으니까 내년에 배우는 과목으로 그냥 수능 볼 거야 라고 별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내년 돼 봤더니 젠장 생활과열리가 나랑 안 맞아. 법과 정치가 나랑 안 맞아. 한국지리가 나랑 안 맞아. 그럼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려면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 다행히 나랑 맞으면 상관없는데 안 맞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아무튼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건데 일단 선생님은 기준을 이렇게 지금 나눌 거예요. 물론 내가 나눈 게 아니라 페페 아저씨가 나눈 거예요. 이렇게 큰 경계를 그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서부터 큰 경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나타낸 거냐면 열대, 온대, 냉대는 나무와 풀이 모두 자라는 기후대예요. 됐니? 그러니까 기온과 강수량이 뭐 높든 많든 그걸 떠나서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무하고 풀이 자라는데 별 문제가 없다. 대신 자라는 나무의 종류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해되죠? 자 그래서 A하고 C하고 D 기후를 우리가 수목 기후라고 불러요. 수목 기후, 나무가 자라는 기후라는 뜻이에요. 자 참고로 나무하고 풀하고 더 똑똑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뭘까? 나무하고 풀 중에 정답은 풀이에요. 자 우리가 풀 없이 나무만 자라는 데는 없어. 나무가 있는 곳은 반드시 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는 없이 풀만 자라는 곳들이 있죠. 대표적인 데가 몽골 초원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사막 주변 지역은 나무는 없지만 풀은 자라거든. 이해돼? 그 다음에 사바나 지역도 나무가 있긴 있지만 나무가 많아요, 적어요. 적고 풀이 대부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풀 가지고 일단 기후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큰 기후는 나무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기후 지역을 수목 기후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건조 기후는 얘가 강수량이 적어서 비가 너무 적게 내려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추워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 원인은 다르지만 공통점이죠. 나무가 자랄 수 없다. 이 두 기후를 뭐라고 구분할까? 나무가 없는 기후, 무, 수, 목, 기, 후라고 불러요. 앞에 그냥 무만 붙이면 되지. 됐어? 됐어? 자, 그래서 이게 세 개 기후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입력은 되니? 잘 안 되거든 집에 꼭 복습하세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자, 쾌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산 기후를 생각하지 않았고요. 쾌펜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고산 기후를 여기다 추가해요. 근데 고산 기후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라 적도 근처에 있는 해발도가 높은 지역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고산 기후라고 할 때는 앞에 보통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열대 지역인데 하이, 해발도가 높다. 그런 뜻으로 H를 붙인 거예요. 됐어? 됐어? 그래서 전 세계 기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각각 단원들을 공부하면서 더 세분해서 들어갈 거지. 자, 이제 기준 알려줄게요. 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맨날 욕하는 게 숫자를 못 외우겠대. 자,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적어드는 숫자가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를 못 외워가지고 지리 못하겠대. 걔는 지리만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적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열대 기후랑 온대 기후랑 여름만 놓고 보면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우리나라 8월하고 적도 근처하고 똑같죠? 자, 우리 냉대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추울 것 같지만 여기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커진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름이 되면 낮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여기 냉대 기후도 여름에 결코 서늘하지 않아요. 꽤 더워. 시베리아도 여름 되면 꽤 더워요.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라는 나무의 종류를 결정하는 건 더울 때가 아니라 가장 1년 중에 추울 때 있죠. 기온이 낮을 때 있죠. 그때를 기준으로 자라는 식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적는 건 최하늘 평균 기온을 지금 적는 거야. 최나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열대랑 온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18도씨예요. 그래서
가장 기온이 낮은 달조차 18도씨를 넘어가는 지역이 열대 기후 지역. 그 다음에 가장 기온이 낮을 때 18도씨가 안 되는 지역이 온대 기후 지역인 거예요. 더운 건 상관없고.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서 말을 하고 있잖아. 다 내용은 정리가 돼 있어요. 나중에 내용 보고 숫자 같은 건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됐니? 응? 자, 이해하기 쉽게 그래요. 자, 우리 18도시면 대략 얼마만큼 기온이 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서울의 5월달 평균 기온이 17.8도예요. 우리나라 서울 5월. 그럼 열대 기후 지역은 아무리 기온이 낮아도 우리나라 5월보다는 기온이 높은 거야. 겨울이 아예 없는 거죠. 그새 죽어버렸네. 뭐 어때? 네, 이거 할게요. 자, 자, 이제 온대 기후하고 냉대 기후도 결국 이제 겨울에, 물론 둘 다 겨울이 있지만, 얼마만큼 이제 기온이 낮냐? 온대림과 냉대림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영하 3도씨를 기준으로 나뉘어요. 겨울이 좀 많이 추우면 온대림이 자랄 수가 없고요. 겨울이 그나마 덜 추우면 온대림이 자라요. 그래서 18도씨, 영하 3도씨는 가장 추운 달이야. 그래서 온대 기후를 정리하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씨보다 높고 18도씨보다는 낮을 때 최난월 평균 기온은 따지지 않는 거고. 이해됐어? 지금 숫자 2개밖에 안 적었잖아. 자, 그다음 이제 여기 냉대부터 여기 한대 기후를 볼게요. 자, 이제 여기는 추운 건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영하 3도가 됐든 영하 10도가 됐든 영하 20도가 됐든 심지어 영하 50도가 됐든 어차피 땅이나 물이 꽁꽁 얼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건 똑같아. 그쵸? 그리고 얼음에서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뭐에 의해서 이제 기후가 갈리냐면요. 그나마 여름의 기온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겨울에 추운 건 중요하지 않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또 숫자 적어줄게요. 자, 그럼 이번에 적는 숫자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아니라 최난월 평균 기온이에요. 됐어? 자, 그래서 냉대 기온은 10도씨를 적어야 돼요. 최난월 평균 기온이 10도씨를 넘어야 대략 우리나라 3월달보다 좀 따뜻해야 나무가 자란다, 냉대림이 자란다 그런 뜻이에요. 됐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나무가 자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건조랑 한대랑 이제 같이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한대 기후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나무는 자랄 수가 없지만 여름에 그래도 조금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10도는 안 되지만 0도가 높아져가지고 얼음이 녹고 땅이 녹고 이렇게 풀이나 이끼 종류가 잠깐 자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툰드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름에도 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정말 추운 지역이 있고 거기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한대 기후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ET라고 적는데 얘는 우리가 툰드라라고 불러요. 툰드라. 자, 툰드라는 들어본 적 있어? 있죠? 대충 어딘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너무 추워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EF라고 적는데 얘는 빙설기후라고 불러요. 얼음빙의 얼음설자예요.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곳. 그리고 툰드라는 여름에만 잠깐 풀이나 이끼가 자라는 곳. 그 다음에 빙설기후는 1년 내내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곳.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시에 0도시. 0도시 이상으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됐니? 그러면 정리할게요. 냉대 기후는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보다 낮은 곳. 대신 최난월 평균 기온은 10도보다 높은 곳. 그래야 냉대예요. 그 다음에 툰드라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0도와 10도 사이인 곳. 추운 건 상관없고. 됐어? 숫자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적었잖아. 이거에 의해서 큰 기후가 나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사막도 같이 한다고 했었죠. 자, 사막은 기온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요.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나중에 자세히 해줄 거니까, 그리고 당장 건조 기온의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서울의 연 강수량이 대략 1450mm인데 우리가 서울이 1450mm인데 그것보다 대략 3분의 1 정도 비가 적게 내리면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자, 대신 풀은 자라. 대표적인 데가 몽골.
몽골은 500mm는 안 되지만 풀은 잘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몽골도 건조기후 지역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이런 건조기후를 봤더니 그래서 다시 얘를 두 가지로 나눌게요. 두 가지로 나눌 건데 그나마 건조하지만 비가 조금 내려서 풀은 자랄 수 있는 곳. 그걸 우리가 초원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스텝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BS라고 붙여요. 기호를 쓸 때는 S가 스텝의 약자예요. 여기 T는 툰드라의 약자. 그다음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이게 기준은 250mm인데 너무 강수량이 적어서 아예 풀조차 자랄 수 없는 곳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죠. 되게 다 독일어라서 우리가 영어는 아니니까 곧바로 이해는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사막을 기호로는 BW라고 해요. 이 W가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기호 지금은 적어두고 나중에 자세히 해줄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거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이름만 좀 알려줄게요. 이름만 한번 들어보고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 들어는 봤구나. 그 정도만 기억해주세요. 자, 마지막에 봐. 보자. 아까 A, B, C, D, E 이렇게 큰 기호를 대문자를 써서 나눈다 그랬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대문자 뒤에다가 또 뭔가를 붙였잖아. 당연히 열대기후도 사바나가 있고 열대우림이 있으니까 온대기후도 서한양성 기후가 있고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계절풍 기후가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야 되잖아. 분명히 다르니까. 자, 그래서 큰 기후 구분 다음에 이걸 다시 자세하게 나누는 2차 기후 구분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지금 정확하게 설명 안 할 거야. 이런 게 있다더라고 들어보시면 되는데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2차 기후 구분을 소문자를 써서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그냥 대문자를 써서 구분해요. 됐어? 왜냐면 이 소문자를 써서 구분하는 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강수량의 분포 가지고 구별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가 자라지 않으니까 나무는 1년 내내 여러 해 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년 동안 강수량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냐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곳에서는 강수량이 중요하지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굳이 강수량의 계절 분포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소문자를 쓰지 않고 곧바로 대문자를 써서 구분하는 거예요. 사막은 BW, 스텝은 BS, 툰드라는 ET, 그 다음에 빙설기후는 EF. 됐어? 그 다음 이제 나무가 자라는 곳은 계절별 강수량을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잖아. 여러분, 그 건기와 우기가 있는 건 알죠? 그럼 건기하고 우기 중에 나무가 자라는 걸 제한하는 건 건기일까 우기일까? 건기? 우기 때 비가 일정 이상만 내리면 더 많이 내리건 더 적게 내리건 별로 상관없이 나무가 자랄 수 있잖아. 근데 건기가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세 달이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나무가 제한되거든. 됐어? 자, 그래서 2차 기후 구분에서 소문자는 건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할게요. 열대기후인데 1년 내내 건기가 없는 AF 기후가 있어요. 건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F는. 지금 외우면 돼. 외운다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대기후인데 아까 사바나가 여름이 건기야 겨울이 건기야? 사바나가 여름이 건기예요 겨울이 건기예요?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왔을 때가 우기죠. 그럼 적도 수렴대가 북쪽으로 올라왔다. 여름이야 겨울이야? 여름이 우기고 겨울이 건기죠. 그러면 윈터 드라이. 윈터의 약자야. 그 건기를 기준으로 2차 기후 구분을 한다고요. AW가 사바나야. 자, 우리 한 1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열대 기후 지역 중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열대 몬순 계절풍 기후 있죠. 공부를 할 거고요. 온대 기후인데 건기가 없다. CF 기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대 기후인데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 건기거든요. 서머 드라이. 됐어?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 봤더니 온대 기후인데 겨울이 건기인 기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봐봐. 겨울에 강수량 많아져. 적잖아. 근데 우리나라보다 중국 내륙 쪽으로 좀 들어가면 겨울 강수량이 더 적거든. 그건 온대 기후인데 겨울이 건기인 거야.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대 기후인데 여기도 건기는 없어요. 일본도 섬나라다 보니까 겨울에 비가 좀 내리거든. 됐니? 자,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쪽도 CF가 있고 이쪽도 CF가 있죠. 여기만 특별하게 대륙의 서쪽, 대륙의 동쪽,
서해안성 기후냐 아니면 여기 대절풍 기후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연교차가 큰 곳, 여름에 더운 곳을 A라고 붙이고 그냥 그 다음에 여름이 서늘한 곳을 그냥 B라고 붙였어요. 이건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냉대 기후는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이쪽이 DF 건기가 없는 이쪽은 냉대 기후인데 겨울이 건기 우리보다 그냥 겨울에 기후만 좀 낮은 거니까 더 강수량 적은 거니까 그래서 냉대 기후는 DF와 DW 구분하고 나머지는 ET, EF, BW, BS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2달에 걸쳐서 또 천천히 공부할 기후 지역 전부 다예요. 볼 것 같죠? 다행히 이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 물어본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는 열대 기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갈 거니까 다음 시간부터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건 목차야 목차. 이거 목차 요령하지 마세요. 목차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 내용 읽어본 다음에 다시 복습할 때나 보는 거야. 됐죠? 겁먹지 말고.